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그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수학능력평가, 1차 수학능력평가를 봐야 되는데, 저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교시하고 2교시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교시 때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는 거는 지금 회계정보 시스템 운용 교과목으로 듣는 세무전공 하는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은 2, 3, 4교시이기 때문에 제가 당일날 지금 이제 동영상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올리고 한 7주차 수업이요. 1교시 수업, 2교시 수업은 여러분이 좀 미리 좀 듣거나 뭐 당일 들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3교시로 중간고사 보는 것은 당일날 오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일날 오전에 뭐 10시 전후나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올리고, 그리고 세무전공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 듣는 학생들은 그때 오전에 이제 오픈되면은 이 동영상을 듣고, 이 동영상에 저거 문제를 탑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문제를 풀어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전공하는 학생들, 전산 회계 교과목이죠. 그 학생들은 이제 6, 7, 8교시이기 때문에 오후에 올릴 겁니다. 시간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한 2시 뭐 내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은 어쨌든 따로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오후에 이제 그 3교시 역시 문제를 동영상을 보고 거기서 제시되는 문제를 풀어서 메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3교시 문제 낼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뭐 어떻게 해라라고 그거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어쨌든 3교시 거는 당일날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은 당일날 오전에 듣고, 그 다음에 전산회계 듣는 학생은 당일날 오후에 그 동영상을 듣고 그 제시되는 문제를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일반 전표 입력 이제 몇 문자 남겨놓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분계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분계하는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분계 위주로 한 30문제에서 40문제, 뭐 분량이 조금 많은 듯 해도 어쨌든 여러분이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가 세 문제가 남았었죠. 그 세 문제하고 앞에 이제 중간고사도 관련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재에 이제 요약되어 있는 분계를 한번 쭉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주차로 들어가서 세금 계산서 가지고 작업하는 거, 그거는 이제 다음 주 또 그렇게 해서 이어져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다시 먼저 단체 톡이나 아마 그걸로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험은 당일날 본다는 거, 7주차, 그러니까 10월 13일이 되겠죠? 여러분 화요일날 수업이니까. 그리고 그날 이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렇게 이제 자기 시간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가 요거 361쪽이 되겠고요. 361쪽에서 지난 시간에 아마 9월 18일까지 했을 거예요. 27개를 했고, 오늘 이제 세 문제가 남았습니다. 요거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일 날 주식회사 에이텍으로부터 공장 건물 건축용 토지를 2천만 원에 구입하였다. 토지 대금 2천만 원은 보통예금 기재에서 지급하였다. 토지 매입에 따른 취득세 관련 부대비용 60만 원을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면은 공장 건물용이니까 이제 그냥 계정 과목이 토지가 되겠죠. 토지가 2천만 원이고 부대비용 60만 원이니까 2,060만 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건축용이 아니고 뭐 투자용으로 샀다. 뭐 그냥 뭐 여유자금 이렇게 뭐 그런 수익 획득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은 투자부동산이 됩니다. 계정 과목이.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3일 같은 경우는 인천세관으로부터 원자료에 대한 통관 수수 23만 원이 발생해서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취득원가를 회계 처리해라.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원자료를 수입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세금 관련된 거 뭐 내고 이렇게 수수료 같은 거 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원자료에 가산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원자료, 대변의 보통예금, 그런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자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취득해야 되는 공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공채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거 이제 지급했으면 원래는 그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를 해야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거 조금 좀 문제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치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현재 가치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고 44만 원. 그런데 이제 50만 원을 주고 샀으니까 6만 원을 더 준 거죠. 그럼 6만 원은 차량 운반구. 원래는 전부 다 차량 운반구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자동차 사면서 이렇게 공채 구입하는 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현재가 액면가는 이렇게 되고 현재 가치는 44만 원이면은 바로 요거를 되팔아서 그냥 6만 원만 지급을 합니다. 공차를 내가 사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되파는 걸로 해갖고 차액 6만 원만 지급을 해요. 그럼 그게 이제 차량 운반으로 가산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자, 실제 이제 그 회계 처리하는 걸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전피 입력이 되겠고요. 날짜가 10월이 되겠습니다. 10월. 그리고 10월 1일 날 토지 구입한 거 차변에 토지 그리고 이건 거래처가 필요 없죠. 자, 적요는 토지 매각이 아니죠. 토지 매 적당한 게 없네요. 토지 취득 이렇게 하겠습니다. 0번하고 토지 취득 그리고 206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하죠. 보통예금 2천만원 그리고 60만원은 미지급입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자, 거래처를 새로 등록하라고 되어 있죠. 주식회사 혜택 거래처 등록하는 것 화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플러스 키 누른다 그랬죠. 그리고 주식회사 에이텍 가로 열고 주식회사 에이텍 이렇게 되어 있죠. 엔터키 치면은 등록할 것인가 나와요. 그리고 코드를 101번 근데 저희는 지난번에 101번 아마 썼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102번 자동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이걸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 그래서 한 건 입력이 됐습니다. 토지 구입 보통예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관련 부대비용 60만원은 미지급 신규 거래처 등록 다음 10월 3일날 인천세관으로부터 원재료 구입한 거요. 차변에 원재료 그리고 원재료 매입 뭐 부대비용 이렇게 되겠죠. 2번 금액이 23만원이 되겠습니다. 23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코드 103번 23만원 자산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자산의 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여기서 부대비용은 세금이 될 수도 있고 운반비가 될 수도 있고 여기처럼 뭐 수수료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자산을 구입하는데 따른 비용이에요.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였죠. 미지급금 지금 10월 9일날 자동차 사는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부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산 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9일날 차변 차량 운반구를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 운반구 구입 시 0번하고 차량 구입 공채 이렇게 그냥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차량 운반구로 6만원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취소한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드린다 그랬고요. 다시 9일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죠. 단기 매매 증권 44만원 그리고
대변에 전체가 보통 예금이죠. 10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동차 구입하면서 공채 구입한 것. 근데 우리 회사는 공채를 단기면배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회사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 원래 44만원짜리인데 50만원을 줬으니까 그거는 차량 운반구 가격에 합산을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10월 9일까지 쭉 작업을 했고요. 이거는 닫고 관련된 회계장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월계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일계표, 월계표 같이 있어요. 월계표 10월 달 거, 이번 달 거만 한번 볼까요? 10월 달 거. 보통예금 많이 빠져나갔었죠.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었고, 단기매매증권 40만원 있었고요. 공채. 원재료, 인천세관이었죠. 예, 인천세관에서 통관 수수료로 준 것 23만원 있었고요. 그리고 토지 구입했었고, 2060만원. 차량 운반고 44만원, 50만원 차이에서 6만원 있었고, 미지급금 있었고, 이렇게 됐죠. 월 단위로 집계하는 표가 월계표가 되겠습니다. 월계표.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장부예요. 합계잔액시산표라고 있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 결산하는 데 와 있죠. 결산할 때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합계잔액시산표 보면은 입력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현재까지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월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10월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서 넘어온 금액이 있었죠. 자산부채 자본, 정기분 재무상태표 금액.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가 되집니다. 합계잔액시산표예요. 가운데 계정 과목이 있고 자산, 부채, 여기서부터 부채죠. 그리고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 지금 저희는 지금 매출액은 하나도 지금 발생을 안 했죠.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세금계산서 입력하면서 들어가고 지금 매출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비용만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금액을 표시하는 게 합계잔액시산표예요. 현금 총 수입액은 1,500 얼마 총 지출액은 1,500 얼마 그래서 잔액 남은 게 69,000원. 현금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표시되는 게 합계잔액시산표가 되겠습니다. 회계장부는 이제 지난번에 거래처 원장도 한번 봤었고요. 지금 월계표 봤었고 지금 합계잔액시산표까지 봤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또 뒤에 이제 매입매수전표 입력하면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예요. 이 프로그램 관련돼 갖고 한번 내용만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회사 등록 있었습니다. 회사 등록, 코드 회사명, 구분, 그리고 기본사항, 회계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등록이 있었죠.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거래처, 통장별로 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매입 매출, 여기는 지금 하나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매입, 사오는 거, 회사 법인카드가 되겠죠. 일반 거래처. 입력하는 거는 뭐 회사 등록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101번부터 999번까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손익계산서 순서대로 미리 코드 범위가 이렇게 부여되어 있고요. 요거는 세팅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101번부터 145번까지는 당좌자산, 146번부터 175번까지는 재고자산. 그리고 각 자산 범주별로 자산 체계, 계정 체계라고 해놨죠. 그 속에 이제 필요한 계정 과목들이 미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다 사용하는 거죠. 회계 처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계정 과목 단위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미리 세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다 쓰는 거니까 고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빨갛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치려면은 Shift F2, Ctrl F2 했었나요? 뭐 그렇게 누르고 이제 여기 들어가서 고쳐줄 수 있죠. 그리고 검정색은 그냥 바로 여기서 고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있습니다. 빈칸을 내비둔 거예요. 빈칸을 만들어 놓고 니네 회사에서 만들어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격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손댈 일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계정 과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차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위에서 빼는 성질을 가졌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거, 내 계정 과목이 어느 거랑 관련된 거, 108번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게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현금 적유, 대체 적유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불러다 쓰면 되고, 내가 여기다가 만들어 써도 되고요. 3번 해놓고 뭐 만들면 되겠죠. 대체 적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자, 그리고 이제 전기분 자료 입력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프로그램 설치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들 등록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산,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차변합계, 대변합계 항상 일치해야 되고요. 입력하는 요령은 코드란에 가서 현금, 뭐 당좌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계정 과목을 불러다 썼었죠. 그리고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코드로 컴퓨터 프로그램 내에서 코드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나중에 빠뜨린 거는 여기다 추가로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금액이 틀리다 그러면 금액 위에 더 씌워서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정별 합계, 집계를 내주고 있어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다 입력하고 나서 차변, 대변, 합계액이 같으면 됩니다. 그리고 미처분 이익여금은 이렇게 2월 이익여금 계정 과목으로 입력한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 처음에 이거 들어갈 때는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하는 화면이 하나 나왔었죠. 딱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제조원가 선택해 주는 거. 그리고 입력하는 요령은 똑같고요. 손익계산서 오른쪽에 계정별 합계가 표시가 되고, 그리고 제품 매출원가는 이렇게 별도로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죠. 기초제품 재고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기말제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분 원가명세서 마찬가지예요. 입력하는 게 아까 전기분 손익계산서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원재료비 같은 경우는 기초 원재료 재고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내가 입력하는 거고. 그리고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있는 대로 입력하면 되고, 전년도의 잉여금 처분 내역을 나타내요. 단기순이익은 자동으로 반영된 자동 반영되는 금액이었었죠. 그리고 요게 자동으로 반영되고, 요건 내가 이제 입력을 해줬었죠. 요건 전년도에 넘어온 거니까. 요거는 이제 뭐 처분 내역을 나타내는데, 지금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제 요 처분 내역까지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자료들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연결관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관계는 제가 지난주 정도인가요? 그때 이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로 채권, 채무, 거래처별로 받을 돈 얼마, 줄 돈 얼마 연결시키는 게 거래처별 초기 2월이었었죠. 미지급 금액이 있었나요? 이렇게 채권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별로 잔액 설정해 주는 것. 이거는 결산 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을 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차변 대변, 출금 전표, 입금 전표. 구분이 전표하는 난이라 그랬죠.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출금, 입금, 차변 대변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분기해서 입력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에 있는 분계 연습을 좀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매출 전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따로 이제 수업이 들어가고요. 세무계산서 가지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분기하는 건 똑같고 화면 하단에. 그리고 여기다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는 요 상단 부분에 입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에 대한 거하고 전반적인 얘기는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진도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은 됐고 교재.
규제가 361조까지 해서 일반적 변경은 끝났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갑니다. 규제 54페이지.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 그래서 그 회계 원리에서 필요한 것들,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서 간략하게 요약을 잘 해놓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이거를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쭉 이제 문제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앞에 그 회계 순환 과정, 거래, 분계, 전기, 뭐 시산표, 그리고 이제 결산하는 거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세부적인 거는 그 이제 프로그램에서 다 해주니까 이제 개념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것, 교재 54쪽부터는 이제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들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고 있고, 저는 이제 문제 위주로 한번 쭉, 문제 풀이를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격증을 따고, 뭐 이제 회계 관련된 이쪽으로 이제 뭐 취업하실,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이 교과서 앞부분은 요거 한번 쭉 해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번 쭉 살펴봤었는데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수업 혹시 이제 회계 원리 들은 학생들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있는 우리 지금 전산회계 책을 가지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산회계 교과목으로 그 경영전공한 학생들,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회계 원리를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은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하게 손으로 다 뭐 이렇게 풀고 그렇게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규제 나와 있는 거 정도만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면 그렇게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첫 번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계 원리하면 항상 현금부터 나오는데, 현금은 뭐 이런 것들은 받은 현금으로 기록한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계 처리 돈 받으면은 차변의 현금, 대변의 뭐 돈을 지급하면은 대변의 현금, 차변의 뭐 이렇게 분기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실제 금액하고 실제 이제 금고 속에 있는 금액하고 장부정액 현금 계정이죠. 현금 계정 잔액하고 맞지 않으면은 틀렸으니까 맞지 않으니까 뭔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때 임시로 처리하는 게 현금 과부족이다. 이런 계정 과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 나와 있어요. 회계 처리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회계 원리 공부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교과서 뭐 앞에 제목부터 설명되어 있는 거, 분기하는 거, 뒤에 연습 문제 쭉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게 설명을 얼추 다 아는 거니까 분기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분기. 회계 처리하는 거, 예제 그렇게 나와 있었죠. 분기만 하면 되고 그것도 한번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연습 문제만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여기. 요거는 교재 이제 55쪽입니다. 현금 가부족에 대한 회계 처리. 예를 들어서 실제 현금이 16만 원이고 장부 잔액은 13만 원이다. 돈 가지고 있는 거 지갑 속에 봤더니 16만 원이에요. 그런데 장부상으로 봤더니 장부에는 현금 잔액이 13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맞죠? 그럼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장부 금액을 뜯어 고쳐서 실제 금액하고 맞춰놓으면 되는 겁니다. 13만 원인데 실제는 16만 원이다. 3만 원 늘려놔야죠. 장부상. 차변에 현금 3만 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왜 늘어나는지, 이게 뭐 어디서 잘못됐는지 몰라요, 현재.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현금 과부족이에요. 현금이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는 얘기예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 그리고 봤더니 2만원 이자 수입 받은 게 판명되었다. 그러면은 현금 과부족 이자 수입. 그럼 현금 과부족 요거 2만원 없어지고 현금 2만원 받은 거 이자 수입. 요거 회계처리 빠뜨린 게 지금 되는 거죠. 그거 확인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나머지 만원은 결산 때까지 몰랐다 그거.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남아도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어쨌든 현금과 부족 만원은 없애주고 그냥 잡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근데 원래 잡이익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자비액이라고 이제 회계 처리를 좀 중소기업인 경우 작은 기업이 그냥 하긴 하는데 이 계정 까먹을 이거 자비액 쓰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그냥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이익이 생겼다는 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금액이 너무 작거나 그러니까 그거 다 모아서 그냥 모아서 이것저것 다 묶어서 그냥 자비액 이렇게 관행적으로 회계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저런 경우에요. 결산일 현재 현금 잔액이 25,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비액 처리했다. 그래서 차변에 이건 좀 약간 문제가 이상하네. 현금 과부족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차변의 현금 결산일 날이니까 뭐 이거 현금 과부족 처리하고 할 시간이 없는 거죠. 바로 그냥 맞춰놔야 되는 거죠. 재무상태표 작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비액.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실제 이렇고 장부 잔액이 이렇다. 실제 금액이 작죠. 그러면은 장부 금액을 줄여야죠, 이거를. 그래서 대변의 현금 빼는 겁니다, 일단은. 빼놓고, 현재로서는 왜 부족한지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 그럼 어쨌든 장부 잔액이 22만원에서 4만원 빠지니까 18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 게 현금 과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만원 수수료 지급한 거를 빠뜨렸었다. 그러면 이제 현금 과부족하고 수수료 비용, 비용이니까 차변에 기록이 되죠. 그리고 만원은 이유를 모르겠다. 그럼 어쨌든 만원 주고 그건 잡손실. 위에 거랑 반대되는 계정 과목이죠. 그러니까 임시로 회계 처리해 놓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 그리고 결산일날 또 별도로 뭐 25,000원이 현금이 부족한데 이유를 모르겠다. 현금 일단 빼주고 장부상 맞춰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건 잡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현금 과부족이라고 합니다. 실제 현금 잔액하고 장부상 현금 계정의 잔액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 현금 과부족 계정. 그리고 교재 57쪽 당좌예금에 대한 것. 저희 이제 일반 접임료도 다 했던 것들이에요.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좌예금에 대한 것. 당좌예금은 기업에서 은행하고 거래하는 그런 예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입금은 그냥 은행에다 입금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 인출하는 거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인출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상품 매입대금, 원재료 매입대금 지급 편의를 위해서 개설되어 있는 예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얼마까지는 이렇게 인출할 수 있게끔 서로 약정을 맺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 예금이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날 당좌예금 개설하고 당좌개설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대변의 현금이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당좌개설 보증금, 이거는 당좌예금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는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죠. 그리고 이건 뭐 어디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정 과목을 특정 현금과 예금 이렇게 놓습니다. 특정 현금과 예금.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7월 1일날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서 당좌예금하였다. 차변에 당좌예금 들어갔죠.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수표용지대금 당좌수표용지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뭐 수수료 지급했다. 대변에 현금 나가고 수수료겠죠. 수수료비요. 그리고 원재료 사고 수표 발행하였다.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당좌예금. 그리고 판매하고 당전발은 수표로 받았다. 이거는 이제 보통 다른 기업에서 발행한 수표를 받으면 현금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요거는 내가 발행한 수표를 다시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당좌예금이 다시 늘어나겠죠. 요거는 약간 좀 특이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품을 팔고 대금으로 내가 발행했던 수표를 받은 거예요. 이건 당좌예금. 그리고 이제 매출할 때는 그냥 매출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구별해서 제품 매출 또는 상품 매출을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경우 수출 매출을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럼 계정 과목을 어느 거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00만 원을 사오고 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당좌예금 잔액이 22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480만 원은 외상인 거죠, 지금. 마이너스 통장으로 빠져나간 거죠. 자, 그럴 경우에 차변에는 상품 사온 거고요. 대변에 빠져나가는 거는 당좌예금은 22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더 이상은 못 빠져나가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은
빚인 거죠, 일단. 은행으로부터 빚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당기 차입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당자 차월 그렇게 얘기해요. 당자 차월이 어차피 당기 차입금 같은 말입니다, 이거.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거다. 당자예금에서 빌린 거다. 그래서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됩니다. 480만 원. 자, 그러니까 480만 원 있는 상태에서 600만 원을 다시 입금했어요. 자, 외상매출금이 들어왔죠? 대변의 외상매출금 되고요. 그러면 480만 원부터 채워지겠죠. 이렇게 단기 차입금 또는 당자 채월. 그리고 나머지 600이니까 120만 원만 당자예금.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됐던 거 이자가 빠져나갔다. 당자예금에서 빠져나갔겠죠. 그리고 그거는 이자 비용이 됩니다. 이자 비용. 자, 여기까지가 당자예금이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